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3배옷 문재인, 쏘군 윤석열, 상복 입은 국회 누구의 초상집일까, 이런 제목입니다. 박지원이 꼭두각시 문재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김무성의 바지사장이 윤석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과연 누가 살까요? 박지원이 살겠죠. 이재명 친노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박지원과 김무성 세력을 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지금은 박지원과 김무성이 정권을 내놓은 상태고요. 빼앗긴 상태입니다. 문재인이가 잡았을 때나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 뒤에 있는 박지원과 김무성이 정권을 잡은 것과 똑같죠. 그러나 지금은 친노 세력이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박지원과 김무성이는 정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친노 세력들이 윤석열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고 문재인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자, 결국 이재명은 문재인 뒤에 박지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뒤에 김무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친노 세력과 박지원 세력 간의 그 싸움을 말씀드렸고,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여야 싸움이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무성 배신 세력과 친박 박근혜 대통령과의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호남 세력 박지원 세력과 친노 이재명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지금은 이재명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이는 박지원과 김무성을 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문재인이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박지원이 사는 것이죠. 꼬리 자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노무현 정권 때 어땠습니까? 노무현 정권, 노무현이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인해서 누가 살았나요? 민주당이라는 호남 세력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원이가 살려면은 문재인이를 꼬리 자르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김무성이 살려면은 윤석열을 꼬리 자르게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문재인이가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그 뒤에 있는 박지원은 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그 뒤에서 숨어서 조정하는 이 김무성이는 살아날 수가 있죠. 항상 바지사장은 그냥 감옥 가는 것이고요. 그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이 항상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 우파 국민들은 지금 잘 아셔야 됩니다. 정치는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보는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권력이 쉽게 잡으면은 누가 권력을 못 잡겠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급모술수가 난무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잘 파고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뒤에서 또아리를 트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이는 지난 동안 윤석열을 바지사장 세워놓고 그 뒤에 졸개들, 즉 친윤이라는 윤핵관이라는 가면을 씌워놓고 그 가면을 쓴 자들이 모두 누굽니까? 행동대장들이 모두 이 김무성 졸들입니다. 윤핵관, 그중에서 윤석열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윤핵관이라는 자 중에서 가장 권력이 센 자가 바로 권성동이었죠. 권성동이가 이번에 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결국 그 뒤에 있는 김무성이 보일 것입니다. 윤핵관이라는 자들이 우리 우파 국민들을 친윤이라는 가면을 쓰고 한마디로 김무성 졸들이 가면극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상복을 입고 전혀온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등장한 것은 오래전부터 3배옷을 입고 대기하고 있는 문재인이 주인공일까요? 아니면은 속옷을 입고 버티고 있는 윤석열이 그 주인공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기국회 개원식에 민주당은 한복을 입고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고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복을 입고 왔으니까 그림으로 보기에는 이 국민의힘이 초상집이란 뜻이죠.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직역과 그 뒤에 의역이 있는 것입니다. 직역은 우리 국민들이 알아듣게 그냥 쉬운 말로 해주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뒤에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의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의역으로 제가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가 윤통한테 꼭 버티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직역으로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이지만은 그 의역을 제가 해드리면은 그 반대의 뜻으로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안고 가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꼭 버티는 말은 그 반대로 받아들이면은 모든 것을 끌어안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시라, 이런 말이 될 수 있죠. 윤통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면은 김건희는 삽니다. 또 장동혁이는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윤어게인이 될 가능성은 제로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기 때문에 윤어게인을 내세워서 선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영은 살 수가 있습니다. 윤어게인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계시면은 윤어게인은 죽은 명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윤어게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요단강을 건너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윤어게인은 명분이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장동영이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도 반대로 윤어게인이 안 될 것인데 결국 죽은 명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통이 직접 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요단강을 건너가 주시면 어차피 돌아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윤어게인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권성동이가 통일교 비리에서 언론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단방에 그거를 선동할 수가 있는 것이고 권성동이는 이 좌파 언론에서 헤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살아날 수가 있죠. 결국 김건희와 장동혁과 권성동이 사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이 상복을 입고 국회에 등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심신미약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고 수해 현장에 피해 입은 그 보리밥집 아주머니는 우리 좀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외면하고 메뉴판에 가서 보리밥만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심신미약자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감옥에 가셨습니다. 대통령의 명분이나 권위는 전혀 없고 그냥 팬티만 입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코치하고 있는 김무성은 어떻습니까? 계산이 빗나갔죠. 일단 사람이라는 것이 극단적인 설득을 하려면 우울증이나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통은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검사 27년을 했으라며 팬티만 입고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요단강을 건너갈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밖에서 김무성이나 김무성 졸들, 권성동이나 장동혁이나 김건희 씨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상복도 입어보고 장동혁이는 윤어게인을 외쳐보고 김건희 여사는 어두운 밤에 홀로 빛나는 달이라고 스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김무성 졸들을 대신해서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생각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장동혁의 윤어게인 선동은 어때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계시는 한 장동혁은 결국 죽은 명분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치는 명분이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동혁이는 계속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으니 결국 장동영이 장악한 국민의힘은 오래가지 못한다. 저는 1년도 채 못 가고 끝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검사 감투가 필요했고 더 큰 감투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통령 감투가 필요했던 김건희 여사는 내 모든 죄를 다 안고 가라는 신앙, 즉 건진법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본의 태양신, 즉 여신을 믿는 길을 지금 건진법사가 믿는 것이고 건진법사 밑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김건희 여사가 거기 가서 그런 의식을 취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성동의 통일교에 대한 믿음, 그리고 검사 권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박지원의 믿음, 김무성의 믿음, 이 뒤에서 모두 버티고 있는 권성동의 믿음도 뭔가 아직도 보면은 권성동이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성동이가 뭘 믿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버티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권성동이는 지금 박지원과 김무성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권성동이는 내가 만약에 들어가면은 박지원 너도 들어갈 것이고 김무성 너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성동이는 자기는 절대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권성동 뒤에는 이무기, 김무성과 조중동 그리고 박지원이 있기 때문에 한 80명 정도가
김무성 조리라고 말씀드렸고, 이 민주당이 한 170, 80명 중에서 100명이 박지원 호남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180명만 가지고 있으면은 국회에서 권성동이는 살아남을 수 있겠죠.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이는 지금 자신만만하게 국회에서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계속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의 분포도, 그리고 김무성 배신 세력과 이 박지원 호남 세력의 분포도를 정확하게 지금 엑스레이 쳐다보듯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왜냐? 우리 국민들은 조중동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선동하는 대로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우리 국민들은 언론만 믿는 것입니다. 김무성과 박지원이 손잡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권성동의 국회 체포동의안은 180명 정도가 반대표를 던질 테니까 부결이 되겠죠. 그것을 지금 권성동이가 믿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 이것을 모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재명과 박지원 호남 세력이 지금 싸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지원이가 이재명의 눈치를 보면은, 박지원이가 지금까지 계속 싸워서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는 하나하나 지금 모든 내각도, 그리고 이 민주당도 정청래가 자리를 잡았고요. 점점 박지원도 조여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문재인을 손절해야 되는 그 시기에 와 있는데, 권성동을 살려주기 위해서 김무성과 손을 계속 잡고 과연 호남 세력들을 내세워서 이 부결시킬 것인가? 저는 그렇게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박지원이가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지원이가 호남 세력을 이끌고 이 권성동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켜주면은, 박지원이가 부결시켜서 권성동이가 부결됐다는 것을 이재명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정청래와 이재명 그것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이재명의 눈치를 본다거나 정청래의 눈치를 본다면 굳이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권성동이를 살리기 위해서 호남 세력 100명을 움직여서 부결시켜 줄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의 체포동의안에 부결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성동이가 예를 들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권성동이는 다 분단 말입니다. 그 뒤에 있는 박지원 세력 그리고 김무성 세력들을 다 불기 때문에 그것을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은 권성동이가 박지원과 김무성을 약간의 협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호남 세력 100명에게 부결을 지시할 것인가, 아니면은 가기를 지시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알아서 하도록 가만히 둘 것인가, 그거에 달려있다. 권성동이 체포되고 안 되고는 박지원의 행동에 달려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이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보느냐에 따라서 권성동이가 체포동의안에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그것이 달려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일입니까? 그때쯤에 봐서 권성동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박지원이가 이재명 눈치를 본다는 뜻이고요. 결국 지금 권성동은 너무나 많은 뒷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무성과 박지원의 뒷배경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통일교라는 뒷배경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권성동이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 라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국회 개원식 때 한복을 입고 나오자 이게 그동안 있었습니까? 새삼스럽게 생뚱맞게 행복 80주년을 내세우지만은 70주년 60주년 그때는 왜 그런 게 없었습니까? 그래도 이것도 생뚱맞은 것이고, 결국 한복을 입고 온 것이나 또 이 상복을 입고 온 것이나 모두 김무성의 작품, 박지원의 작품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국회에서 한복과 상복 입고 나온 거, 등장한 거, 이것도 모두 박지원과 김무성의 작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결국 그 뒤에서 치열하게 저들이 모사를 벌이고 있는 그 모사꾼 김무성과 박지원한테 쏘가 넘어가시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은 저거는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박지원 호남 세력도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그 뒤에는 트럼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트럼프는 이 토사구팽을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냥개 이재명을 이용해서 이 김무성과 박지원 호남 세력 40년을 대한민국 국민을 속인 이 세력들을 모두 척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도
토사구팽 아닙니까? 이재명도 3년 내에 끌어내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한민국은 이재명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왜 저렇게 살살 기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지, 그것은 이재명이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결국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것은 이재명이 아니죠. 한동훈의 우파가 필요한 것이고, 결국 우리는 이재명을 이용해서 김무성과 박지원 세력만 척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을 잡을 사람은 오히려 누굽니까? 트럼프는 한동훈을 내세워서 이재명을 잡을 것이고요. 하기 총선에서 한동훈이가 이재명을 이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한동훈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토사구팽 트럼프가 이재명 사냥개를 내세워서 지금 문재인 그리고 박지원 토끼를 잡는 중이다. 우리 국민들은 큰 그림을 보고 지금은 기다리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